행복한 밤입니다. 이렇게 모인다는 건 정말 마음을 들뜨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지금부터 이제 강의해드릴 거는 이 아메이 사업 여러분 왜 하세요? 한탕 땡기려고? 아니죠, 그죠? 그런 돈은 바깥에 많이 있어요. 왕년에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 한 5, 60세 되신 분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왕년에 한 번쯤 잘 안 나갔던 분이 안 계세요. 다 한두 번은 잘 나갔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잘 나가던 시절이, 그 시절이 50, 60대가도 계속 잘 나가야 되는데 어느 날 정말 안개처럼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뭐냐면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고 상속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 하는 겁니다. 이 사업의 가장 키는요, 우리의 미래를 지금 하는 작은 노력들을 통해 가지고 보장받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아침부터 저녁까지 힘을 쏟고 있는 그 직장 생활이나 일반 비즈니스가 지금은 어떻게 나를 먹여주고 살려주고 생활해주게 할지 몰라도 과연 내 60, 70대까지 보장해주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쌍용 다니다가 이 사업을 맞이했을 때 정말 처음엔 피라미드 같았지만은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매력적이고 야 정말 이것 때문에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던 건요, 다이아몬드가 돼가지고 월세 1,000만 원 벌어야 되겠다가 아니고 정말로 이 아메이 플랜대로만 된다면 회사 다니면서 정말 짜투리 시간 투자해가지고 금방은 아니더라도 5년, 10년, 20년이 지나서라도 정말 월급만큼이라도 아메이에서 나온다면, 그러면 아버지처럼 그냥 회사에서 나오셔가지고 위험한 리스크를 안고 사업에 투자하셨다가 망해가지고 그 화병으로 돌아가시는 그런 인생의 종말은 되지 않을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 미래를 내다보는 마음으로 시작했고, 미래를 보장받는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미팅이 나오는 거 회사 마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었어요. 생계에도 지장이 없었고. 그렇게 1년, 2년 해오는 것을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은 1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겠습니다 외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시더라고. 그러니까 꿈은 대단해요, 정말. 저는 1년 만에 다이아몬드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5년 뒤에라도 한 100만 원만 나오면 좋겠다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다이아몬드 가겠다는 분들이 1년 만에 다이아몬드 안 되니까 쪽팔린다고 미팅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라지시더라고요. 결국은 이 암의 세계에서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하는 진정한 꿈, 진정한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암의 사업의 진정한 본질을, 그 개념을 알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되물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오늘 이 자리에 왜 와 있는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이번 달 아니면 올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왔는지, 아니면 내 삶 전체를 꿈과 비전의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노력들이 매년 그죠? 정말 세월 잘 가지고, 그죠? 시간 지나가 보니까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저희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30대는 30km로 시간이 가는데 40대면 40km 가고 50대 되면 50km로 간대. 진짜 실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가 40 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일 모레면 이제 중년으로, 40대 중년이지 다 돼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쏟고 있는 이 작은 노력들을 쌓지 않으면요, 이제는 더 이상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메이를 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는 이 아메이가 과연 쌓여지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 뭔가 하고는 있는데 계속 공중으로 흩어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이제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정말 우리의 수입이 평생 나오고 상속될 수 있는 그런 기초 작업을 하는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3%, 6%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요, 이 개념이 금방 안 하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분명한 건 이런 거죠. 단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단지에 열심히 양동이 물을 갖다 붓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단지에 물이 계속 붓는 만큼 쌓이는 사람이 있고요, 부어도 맨날 거물인 사람이 있어요. 왜? 이 단지가 깨져가지고 이게 새고 있을 경우에는 물이 안 차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매일 하는 노력을 정말 내가 기초 작업을 잘 해가지고 이게 완벽하게 쌓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 깨진 줄 모르고 부어도 밑 빠진 독인지 모르고 계속 헛노력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릇을 키워라, 그 말은 꼭 그거죠. 근데 그릇이 작으면은 아무리 물을 갖다 부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갖다 물을 부어도 결국 요만큼 차면 다 흘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을 크게 키우면 어때요? 정말 우리가 평생 먹고 살고 자식한테 상속시켜줄 만큼 그걸 다 이 그릇을 채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아메이 사업에서 이 그릇을 키우고 이 깨진 단지를 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멘탈리즘이다. 정신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 사업 설명을 딱 들으면요. 사람 많이 끌어들이면 되네? 제품 많이 바꿔 쓰게 하면 되네? 많이 갖다 팔면 되네?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하면 그릇을 키우고 계속 우리가 하는 노력을 쌓아갈 수 있느냐? 결국은요, 자세입니다, 자세. 똑같이 아미를 하는데, 똑같이 리크루팅하고, 똑같이 고개를 하고, 똑같이 제품 갖다 써도, 그 노력들이 쌓여갈 수도 있고, 안 쌓여갈 수도 있는데, 그 방법은요, 그 차이는 바로 자세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갖고 해야 되느냐? 사업가는 사업가의 자세를 갖고 해야 돼요. 특히 아메이 사업가는 아메이 사업가의 자세를 갖고 해야 됩니다. 골프는 골프의 자세가 있어야 되고, 군인은 군인의 자세가, 직장인은 직장인의 자세가 있어야 되듯이, 이 아메이 사업에는요, 아메이 사업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춰야 될 자세를 알려고 그러면요, 내가 처해 있는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어떤 곳에 있는지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요, 내가 이 사업을 할 때는요, 나한테 사업을 전하는 스폰서가 있고, 내가 또 전한 다운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하고 상관없지만은 항상 내 주위에 계시는 형제 라인들이 있어요. 형제 라인들. 그죠? 우리 스폰서가 나한테만 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형제 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나는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사람들, 인간 사회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이 아메이가 만들어준 이 인간관계란 과연 어떤 것인가? 이 위치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가? 그거 알면은 쉽겠죠, 그죠? 그 첫 번째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요. 나는 누가 뭐라 그래도 자영사업가라는 거예요. 자영사업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업은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인생 때문에, 나의 꿈 때문에, 나의 시간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 때문에 하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이 미팅에 올 때는요, 온다면 그건 초심자 때나 그런 거예요. 내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인생을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이 서시면요, 그때는 스케줄표를 본인이 구하셔가지고 본인이 알아서 다 관리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그 자세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공도 빠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다이아몬드 돼 있는 게 좋아요? 안 돼 있는 게 좋아요? 그죠? 그러면 5년까지 계속 이 미팅에 끌려오실래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이 미팅에 오게 하실래요? 간단한 겁니다. 누가 생각해도 후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미팅에 참석하게 하려고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솔선수범해야 될까요? 그죠? 그거예요. 어떤 분은 이럽니다. 세미나 갑시다 이러니까 저는 다음 달에 데려갈 사람이 없어가지고 갈 사람 있으면 갈게요. 내가 데려갈 사람 있으면 갈게요. 제가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업하면서. 자, 그러면 내가 모시고 갈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미팅 간다면 내가 사업가예요? 누구 때문에 미팅 가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가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건 자영사업가가 아니에요. 자, 내가 미팅에 안 가면서 누가 가면은 가겠다는 마음을 가졌을 때 만약 그게 복제가 된다면 과연 내가 미팅 안 가는데 미팅 가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이 생길까요? 절대로 안 생깁니다. 어떻게 내가 갈 사람이 없으면 안 가겠다는데 나를 통해서 갈 사람이 나오겠어요? 그 사람도 똑같이 자기가 데려갈 사람이 생겨야 가겠다 그러겠죠.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복제입니다. 복제.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복제가 돼 간다는 거예요. 그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언어잖아요, 언어. 언어는 복제의 가장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가면은 거지도 영어를 그렇게 잘한다잖아요. 왜 그래요? 저는 대학교까지 나오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무려 10년을 영어 공부했는데 영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일주일에 서너 시간만 영어를 한 거예요. 그것도 문법 위주로 독해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이렇게 영어하는 사람 옆에서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가 뭐 테이블 듣거나 이렇게 회화학원 찾아다니면서 그런 노력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환경에 노출될 일이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복제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거지는 그죠? 외국의 거지는 먹고 살려니까 영어로 이야기하죠. 프리즈. 뭐 그렇게 하지 뭐 거기에 그죠? 통 속에 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돈 좀 주세요. 이러면 그 미국에서 알아듣는 사람 몇 명 있겠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우리가 알게 모르게 가장 지배를 받는 건요, 내 환경입니다. 환경이 지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멘 하시는 모습 그대로 복제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저는요, 12년 아멘 하면서 정말 놀라는 게 어쩌면 그 스폰서와 그 다운이 그렇게 똑같은 짓을 할까. 그래서 다 자폭하는 그룹도 있고 엄청나게 크게 성공하는 그런 그룹도 있는 겁니다.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내 성향에 따라서 내 고립이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크게 성공한 사람, 크게 성공하고 계속 성공해 가고 있는 사람, 지속적으로 성공해 가고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의 사고, 사업 패턴을 따라가는 게 가장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큰 걸 느낀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성공하고 있는 사람을 복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그룹을 크게 성공시키고 싶으면요. 여러분들이 먼저 성공자의 마인드를 가지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따라가고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거울 있잖아요, 앞에. 그죠? 살아있는 딕셔너리가 아니고, 못 알아서 살아있는 사전. 살아있는 성공자가 있잖아요, 우리는. 살아있는 성공자. 그 사람이 가고 있는 방향을 따라가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의욕을 가지셔야 됩니다. 나는 성공해야 돼! 성공하고 싶어! 그죠? 성공을 실천하겠다! 제일 먼저 실천하는 게 뭐냐? 자영사학가가 돼야 되겠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나 때문에 내 스스로 하겠다. 스폰서가 홈미팅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런 의타심이에요. 처음에 스폰서가 나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화면에 다르니까, 다른 사람하고. 그 알려주고 싶은 게 있을 때, 그걸 배우려는 마음은요, 자영사학가로서 당연히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처음부터, 나는 자영사학가야. 네가 알려주는 거 필요 없어. 이건 자영사학가가 아니에요. 이거는 직장인도 아니고, 이거 죽도 밥도 안 해. 왜냐하면, 내가 설렁탕집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설렁탕집 오픈하려고 마음먹으면, 제일 먼저 마음먹는 게 뭐예요? 네, 설렁탕 국물은 어떻게 뺄까? 그걸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국물 빼는 거 알아야지 설렁탕 집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우고자 하는 마음조차 없다면, 그건 자영사학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 그 노하우, 성공의 노하우를 배우고자 하는 게 그 자영사학가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가지셔야지 내가 노하우를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가 하고 스폰서가 나한테 왜 이거 안 해주지 저거 안 해주지 의타심을 갖는가 하고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은요. 스폰서가 나한테 다른 스폰서는 그 사람한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막 해주던데 왜 우리 스폰서는 나한테 그런 거 안 해줘? 그런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은 자영사학가가 아니에요. 그건 의타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배우고자 하려는 자영사학가의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요. 스케줄 펴보면은 내가 어디 가야 될지 다 나와요. 답이. 저절로. 내가 이 세미나 왜 가야 되는지 알아요. 내가 먼저 감으로 인해가지고 나를 복제해서 따라오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이렇게 세미나에 늘어난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고 두 번째는요. 스폰서로서의 자세. 자, 이게 뭐냐면요. 내가 아멘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딱 먹는 순간에 내가 이제 스폰서가 되는 거죠. 누구를 알리게 되는 거잖아요. 누구한테.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다운. 왜? 처음엔 다운이 먼저 돼야 되니까. 내가 아멘 시작하면 누구의 다운이 되니까. 다운으로서의 자세. 자, 배워야 되죠. 아까 제가 조금 전 언급했죠. 내가 설렁탕집 하려고 그러면 설렁탕 국물 빼는 방법을 배우는 게 좋아요. 안 배우면 분명히 실수, 시행착오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오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우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경제학 박사니까. 나는 사회에서 주유소를 해봤으니까. 나는 사회에서 이런저런 사업을 해봤으니까. 나는 사업 다 알아. 사업은 매출 많이 올리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배우려고 안 하고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만 갖고 진행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미 사업을 딱 시작하시니까 이런 시스템 속에서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아미 시작했을 때 이런 게 없었어요. 각자가 다 각자의 어떤 삶의 꿈을 메고 각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가. 다 성공을 향해서 출발한 겁니다. 전부 다 보따리를 사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뭐 서울을 가겠다. 그러면 다 각자가 개나리 포침 쥐고 갔잖아요. 이거 서울이 여기 있으면은 출발해가지고 어떤 날 일어나 보니까 왼쪽 산을 넘어야 될까 왼쪽 산을 넘었고 어떤 날 오른쪽 산을 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계속 헤매가지고 인천에 간 사람도 있고 그죠? 또 하다 보니까 계속 헤매가지고 대구로 간 사람도 있고 열심히 갔는데 과거에는 아메의 초창기에는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왜? 각자가 다 각자의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하긴 했는데 시스템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각자가 일어나가지고 생각했던 건 판단. 그날
그날 내렸던 결정, 그 결정들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게 참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열차가 만들어진 거죠. 이 시스템, 이 열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열차가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은 아미를 딱 시작하면서 이 열차에 딱 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든 원하지 않든 열차에 타시게 된 겁니다. 자, 열차를 타니까 열차가 출발한 거예요, 서울로. 성공 이미 만들어진 경험의 로드를 따라가지고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차가 막 출발했는데, 1시간쯤 지나가지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칸에도 화장실 있고, 뒷칸에도 화장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어나셔가지고, 앞으로 가시든, 뒤로 가시든, 서울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가지고, 볼일 보고, 그 자리에 계속 서가 계셔도, 자리로 안 들어와도, 결국 여러분들은 서울에 가 있어요. 시간 지나면. 이 시스템이랑 열차만 안 내리시면. 이해되세요? 무슨 말 하는지? 배를 타고 홍콩으로 출발했는데, 혼자서 노 젓고 갈 때는 여러분들이 노 젓는 각도 1도만 달라도 이게 홍콩이 아니고 저 밑으로 적도로 가요, 이게. 예. 여러분들이 힘이 1도만 잘못 써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큰 여객선을 타면 여러분들이 그냥 있는 힘을 다 해가지고 왼쪽으로 뛰든지 오른쪽으로 뛰어도 어차피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홍콩 간다는 거죠. 그게 시스템의 위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이 뭔가라는 걸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스템이라는 걸 열차라는 강한 어떤 틀, 어떤 구조물로 설명했는데 이게 아미에서는 사실은 구조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시스템이. 이 아미에서 시스템은요, 바로 이 정신세계입니다. 시스템은요, LOS입니다, LOS. Line of Sponsorship. 스폰서십. 그죠? ship은 뭐죠? 영어 잘하는 분? friendship. ship은요, 정신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나누고 있는 감정의 세계. 그죠? 교류하는 것들.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십, 이 정신세계가 통합되어 있는 사람, 뭉쳐져 있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시스템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업을 하시면서 지금 다시 시작하신 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될까? 누구한테 알려야 될까? 그죠? 이번 달에 매출을 얼마나 올려야 될까? 이게 신경 쓰이죠. 그죠? 그게 매일 해야 되는 우리의 작은 노력인데 그걸 끝까지 결실로 연결시켜주는 게 바로 이 쉽이라는 거예요. 스폰서십, LOS. 이게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배우시려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잘 배웁니까? 겸손한 사람. 의존해가지고 의타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스폰서가 뭔가 나한테 다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무엇을 갖춰야 될까? 그 마음을 갖는 걸 우리는 겸손이라고 그래요. 그죠? 받아들이려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잘 하시려고 그러면요. 여기 존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 성격, 이런 부분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정신세계죠. 그죠? 그래서 다운으로서 자세를 가셔야 되고, 세 번째는요. 스폰서로서의 자세. 이게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멘 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내 다운라인들이 생겨납니다. 내가 알리는 사람 다운라인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폰서의 자세는 뭐냐 하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복제가 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게 복제가 될 거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나 여러 가지의 정신적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예를 못 들지만 예를 들면 내가 스폰서를 에디파이 한다. 스폰서를 존경한다. 스폰서한테 애호를 갖춘다. 안 갖출 수도 있죠. 스폰서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내 동생인데 내 아들인데 내 조카인데 무시할 수 있잖아요. 그럼 확 무시해버려요. 스폰서 확 무시해버려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스폰서가 나이가 적고 학벌이 모자라거나 후배일 경우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무시하면요.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복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다운한테 무시당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스폰서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여주는 자세가 그대로 복제가 되는데 그게 내 그룹의 인원을 늘리면서 뭉치면서 크게 만들 수도 있고 내 그룹을 분산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형제 라인들을 무시해. 형제 라인들을 사랑 안 해. 형제 라인들이 나한테 와서 무슨 자료 있다면서요. 자료 하나 좀 부탁드릴까요? 많이 갖고 계시다는데 우리 그룹에 좀 나눠주실 수 없습니까? 됐어요. 우리 다운들 나눠줄 것 없어요. 내 다운 나눠줄 것 없어. 알아서 구하세요. 이게 스폰서 형제 라인을 무시했어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된다고요? 복제가 돼요. 복제가 되면 나는 내 그룹 했어요. 내 그룹 했는데 그게 복제가 되면 내 다운들도 지그룹 하겠죠. 협조하겠습니까? 지그룹. 협조 안 합니다. 그럼 내 그룹 전체가 어때요? 뭉쳐지겠어요? 깨지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하나의
먼저 보여준 행동이 그룹을 뭉칠 수도 있고 깰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왜 똑같은 스폰서를 두고 사업을 해도 이렇게 크냐? 제가 가장 형제라인들을 먼저 애호하고 형제라인들을 먼저 아껴야 됩니다. 항상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고, 실제로 제가 OM 갔는데 사인해 주세요. 그럴 때 제가 제 그룹 먼저 사인해 드리겠어요? 아니면 형제라인들 그룹 먼저 사인해 드리겠어요? 그죠? 제 그룹은요, 제가 혹시 저한테 오해를 해도 많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형제라인들은 아 됐어요. 우리 그룹 먼저 해주고요. 이렇게 했을 때 딱 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싸가지 없는 놈. 피 놀러 가더니 많이 컸네? 그렇죠? 그리고 돌아서면은 적군이 되지, 적군. 온 동네 다니면서 정학수 그럼 싸가지 없는 놈이야. 그럼 이제 그 말들이 어디로 흘러가요? 그 말들이 흘러가지고 형제라는데 흘러가지고 결국 어디 와요? 제 그룹한테 와요. 저 밑에서 밑에 시작한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는데 정학수는 싸가지 없는 놈이래. 그럼 어때요? 제 그룹이 제 사업이 도움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그 형제라인들을 먼저 감싸가지고 그래 우리 다운들도 필요하지만 형제라인 분도 없으시죠? 이거 먼저 가지세요. 딱 주면 어때요? 감동하죠. 사람들이 당연한 일에는요 별로 감동을 안 해요. 근데 지그룹 줄 것도 없다는데 나부터 챙겨줬어. 얼마나 감동해요. 너무 감사합니다.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됐어요? 정학수 죽인다 사람. 인간성 끝내주더라. 온 동네마다 칭찬하고 다녀. 나 한 번에 선행이. 그게 10배, 100배, 1000배 커져가지고 그게 어디로 와요? 예, 내 다운들한테 오는 거예요. 우리 스폰서는 끝내주는 사람이래. 그러니까 그룹이 팀워크가 더 똘똘 뭉쳐지는 거예요. 이런 게 스폰서로서의 보여주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자세에 따라가지고 내 그룹도 똑같이 형제라인끼리 서로 사랑하면서 팀워크를 똘똘 뭉쳐갈 수도 있고 서로 깰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보면 못 보이더라도 스폰서가 보여주는, 업라인이 보여주는, 이분들한테는 이분이 스폰서고 이분들은 업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나로부터 첫 번째 있는 사람을 프론트, 그 밑에 나온 분들을 다운라인, 나를 통해서 바로 위 사람은 스폰서, 그 위에 분들은 업라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스폰서, 업라인 되겠죠, 이렇게.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 입장에서 우리 스폰서를 애호하느냐 안 하느냐는 단순히 내가 이 사람을 인정하느냐 아니에요. 그게 내 다운으로부터 나에 대한 어떤 존경심. 그러니까 스폰서가 나한테 사업을 전했으니까 고맙기 때문에 존경해라. 그건 아니죠, 그죠?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김종규 사장님 때문에 제가 성공하고 멋진 인생을 사는 거 맞죠? 감사하죠, 그죠? 당연히 존경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하지만요, 더 자영사가인 측면으로 나가면요, 내가 내 사업이 더 커지고 평생 수입이 나오고 영원히 나올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려 그러면 당연히 스폰서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좋아요. 내가 내 다운들이 볼 때 업라인을 개똥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정말 멋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죠? 내 입장에서 스폰서는 어떤 인물이 돼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요, 김종희 사장님이 어떤 사람이었던, 오늘 처음 오시는데 제일 잘하시는 것 같네. 스폰서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무조건 저는 존경했을 겁니다. 왜? 저는 영리하거든요. 제가 그것만큼은 제가 자신이 없어요. 제가 부모님한테 너는 참 영리하다. 그 이야기는 참 많이 들었어요, 제가. 지혜롭다 이야기는 아니고 영리하다 이야기죠. 지혜롭다까지 하면은 완전 교만이 넘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저보고 씹을 끄고, 실제로 지혜롭다까지는 말씀 안 해주셨어요. 근데 영리하다. 손재주도 있고 영리하다. 그래 되는데 저는 아미를 딱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스폰서가 솔직히 한 번씩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정말. 근데 제가 그때 생각했죠. 내가 내 스폰서를 씹는 게 내 그룹이 나를 통해서 더 큰 그룹이 돼갈까? 내가 이분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정말 받아들여가지고 존경하는 게 내 그룹이 커져갈까? 바보가 아닌다면요 금방 알아요. 저는요 후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폰서의 예쁜 점만 보는 게 예쁜 점만. 처음에는 막 왜 저 짓을 하시지? 아유 정말 민망스러워. 아유 갑자기 그런 행동을 너무 잘하시거든요. 우리 부장님은.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제가 보기에 민망한 일을 많이 하시냐면은 골프를 치러 갔어요. 처음에 같이 다이아몬드 포럼 때 골프 치시는 티샷을 하는 거예요. 티샷. 처음에 이제 티를 딱 꽂고 거기다 공을 얹어가지고 처음에 드라이버로 딱 치는 거 있잖아요. 그건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 옵이 이렇게 페어웨이 바깥으로 나가면요
원벌타, 투벌타 받습니까? 투벌타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치니까, 그 뭐 시합 아니니까, 그 티샷을 치는데 한 번 떡 치니까 오비가 나신 거예요. 한 번 더 칠게? 톡 쳤어요. 또 삑 나가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칠게? 그러고 이제 D팀이 왔어요. D팀은 외국 사람이었어. 외국 사람. 근데 외국 사람 와도 신경 안 써. 한 번 더 칠게. 몇 번 치신지 아세요? 6번. 그래서 제가 확 질려가지고, 사장님, 너무합니다. 제가 스폰서 예우하려고 굉장히 속에서 노력했는데, 이게 예우가 안 됩니다, 이거. 앞으로 사장님하고 저 골프 안 칩니다, 제가 딱 그랬어요. 예? 드라이브 렌즈인 줄 아시다고? 예. 드라이브 렌즈란 무엇이냐? 이게 여기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라 가지고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드라이브 렌즈. 우리 말하면 그 그물망 있는 연습장 말하는 거예요. 연습장. 예, 그걸 드라이브 렌즈라고 해요. 여러분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제가 사실 그걸 몰랐어요. 그걸 한참 동안. 예. 그래서, 그러고 났는데 더욱 더 재밌는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서 이제 드라이브 샷을 치잖아. 치는데, 김용희 사람이 안 보이시는 거야. 어디 갔냐니까, 그 옆에 나가셔가지고, 그 떨어진 공들 줍고 계시는 거야. 그런 분이에요. 돌지 않겠습니까? 같이 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 제가 오늘 정말 이런 기회가 왔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진짜 실상을 제가 틀어놓는데, 그런 분이에요. 그런 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그게 골프장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골프장은 매너가 기본으로 필요한다니까 이상하게 보인 거지, 그게 그 성격이 이 사업에서는요 최고라는 거예요. 최고. 맞을 때까지 두들긴다. 될 때까지 가서 설명한다. 그리고 주위에 있는 거는 다 줍는다. 보이면 다 리크루팅한다. 살아 숨쉬는 사람이면 다 리크루팅한다. 얼마나 동기부여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보고 있는데 감동이 눈물이 납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이번에도요, 미국 가시가 버니스 한센, 연세가 95세예요. 사업시작 가시가 크라운이신데 95세 된 할머니예요. 우리가 초대받아 갔어요. 세상에, 저는 막차를 타고, 마지막 차를 타고 또 내렸는데, 저기서 줄이 쫙 서가 있는 거, 집 입구에서. 무슨 줄이야 하고 맨 앞에 갔다 보니까, 버니스 한센이 탁 앉아있고, 한 사람 앉아가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 찍는 사람이 누군가 있는데, 김정규 사장님이야. 그걸요, 가까이서 하나 찍어주시고, 뒤에서 5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이분하고 사진 찍을 기회 자주 없대. 연세 95세라 가지고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대. 지금 찍어놔야 돼. 그 160명을요, 본인이 다 찍어주시는 거예요. 2시간 넘게.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분은 암에 살아있는 전설 아닙니까? 그분의 가치를 아니까 그분의 가치를 다운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새겨주고자. 본인이 선수, 그 총 리더가. 누가 시켰습니까? 사진 찍어준다고 돈 줍니까? 그걸 다 찍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본인 당신 카메라로 찍어주시고, 또 그 사람 카메라로 또 찍어주시고. 한 명도 안 빠지고. 제가요, 암에 12년 하면서 이번처럼 우리 사장님의 행동에 대해서 감동한 적이 없었어요. 본사가 다 놀라는 거예요, 본사가. 스티브 애가 회장님이 알아요. 여기 포기 안 하는 사람. 데이비드 어서리 회장님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김종인 사장님 보면 이 사람은 포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스폰서가 영원히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다. 절대로 포기는 없는 사람이다. 어때요? 마음? 어때요? 예! 여러분, 영웅은요, 대단한 일을 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뭐라 그랬어요? 불가능은 없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그 한마디 때문에 영웅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 김종인 사람은요, 평범한 거 계속하면은 그게 영웅이래요. 자기는 대단한 거 하는 게 없대요. 사진 찍는 거, 처음에는 사진 찍으니까 본사 직원들이 파파라치라 그랬대요. 정말. 우리 부장님은 여행 가는 데마다 사진을 찍으시니까. 근데 그걸 5년, 6년 찍으니까요. 그것도 이제 정학수도 찍고, 김기범도 찍고, 김명환도 찍고 다 찍으니까, 오래 찍는 줄 안돼. 이제는 다 미쳤구나. 네. 본사 직원이 그렇게 봤어요. 근데 어느 날, 저희들이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본사 직원들을 우리 부장님 댁으로, 그 새해 신년 초에 초대했는데, 거실에 앨범이 여기서부터 쫙
쫙 해가지고 앨범이 여기까지 딱 놓여있는 거야. 앨범 59는 보셔야 밥 드립니다. 본사 사장님이 그걸 빼가 보시기 시작했어요. 역사다, 역사.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때 이 사람, 예? 너무 대단해요. 그다음부터요, 완전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다음부터 이분이 찍는 사진에 대해서는요, 본사가 협조를 합니다. 코디네이터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부장님들이 제가 찍어드릴게요. 찍어드립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아메이 리더는 다 인식이 바뀌었어요. 사진 찍는 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 제가요, 단점 갖고, 매력 없는 사람이 골프장에서 티업을 6번 했어.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그렇게 프로모션 했다면, 저도 2번만 해도요, 바로 씹힐 거예요. 끈기와 열정의 소유자. 여러분들 스폰서를 가만 보세요. 분명히 존경하고 싶은 구석이 한 군데는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열정 대단해. 죽이자. 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강의하는 거 봐. 우리 스폰서 봐. 얼마나 진지해. 목소리 차분하게. 다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핀이 빨리 가면 얼마나 열정적이길래 저렇게 빨리 성공해. 핀이 늦게 가면 얼마나 꾸준하고 성실하면 저렇게 꾸준히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갈까. 아니면 이렇게 진국처럼 해야 돼. 왜 프로모션 할 게 없어요, 왜?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폰서 때문에 좋은 사람 만나면 사업이 잘 되고 나쁜 사람 만나면 사업이 안 된다면요, 여러분 성공은 너무 불안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될 수도 있고 누구 때문에 안 될 수 있으니까. 성공은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바로 나 때문에 돼야죠, 그죠? 내가 내 중심으로 스폰서 자리를 만드세요. 어떻게? 내 사업이 커지도록, 내 사업이 단단해지도록, 내 사업이 뭉치도록, 내 그룹이 늘어나는 쪽으로. 그게 뭐예요? 스폰서 예우하세요. 형제라인 사랑하세요. 다운라인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우리 김종인 사장님 가장 존경하는 게 뭔지 아세요? 물론 아까 그런 끈기도 있지만요, 사람을 이해하는 포용력이에요. 절대로 상대한테 상처를 안 줘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처음에 잠바만 입고 나왔어요. 잠바만 입고. 처음에 잠바 입고 딱 나왔는데, 정학사님 잠바 멋있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멋있죠. 이거 돈 좀 줬어요. 가죽 잠바. 야, 근데 양복 입으면 더 멋있겠는데. 다 그러죠. 제가 됐어요. 저는 잠바가 좋다네. 양복. 저는 양복 싫어요. 다음 주에 딱 만났어요. 딱 보고 첫 마디고, 잠바 멋있네. 또 이러는 거예요. 저 여전히 잠바 입고 나왔거든요. 그날은 회사 잠바야. 누런 쌍용 잠바. 뭐가 멋있냐고. 또 이제 잠바 안 멋있는데요. 근데 양복 입으면 더 멋있겠는데. 또 그러시는 거예요. 그 다음 주 또 나갔어요. 딱 저한테 와가지고 입을 딱 벌리시더라고. 알았어요. 잠바 멋있다고? 저 잠바 안 입어요. 제가 왜 아메하는데, 이 아메 프리 엔터프라이즈. 자유로운 사업. 내가 잠바 입기 싫어 이 사업 하는데, 양복 입기 싫어서 이 사업 하는데, 왜 자꾸 저보고 양복 입으라 그래요? 됐어요. 그러고 왔어요. 그렇게 제가 그만큼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어느 날, 3번에서 우리 김종희 사장님 댁에서 미팅을 하는데, 제가 앞에서 딱 서가지고, 여기 딱 앉은 사람들 딱 보는데, 이 절반이 제 그룹이야. 절반이 제 그룹인데, 제 그룹은 누런 거 있죠. 전부 다 저도 잠바, 여기 앉아 다 잠바. 아무리 봐도 멋있는 사업가들이 아니야. 옆에 김종희 사장님 다운대로 다 양복 입고 앉아있어. 제가 띵 맞은 거예요. 내가 잠바 좋다고 잠바 입고 다니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그 다음 주에 바로 바꿔 입었습니다. 양복으로 딱 바꿔 입었어요. 제가 양복 입고 딱 섰어요. 딱 서니까 딱 보니까 어때요? 양복 입었겠어요? 여전히 잠바 입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 입어야 됩니다. 제가 강조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양복 입었겠어요? 여전히 잠바 입고 있어. 답답하더라고요. 제 가슴이, 이 인간들, 니들이 양복을 입어야지. 니들이 맨날 큰 사업이다, 대단한 사업이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면 뭐하냐고. 누르끼리 한 사람만 모여있으면. 제 마음이 답답해지면 답답해질수록 생겨나는 게 뭐냐면, 이 사람에 대한 감사예요. 이걸 다 참으셨구나. 이걸 다 이해해 주셨구나. 눈물이 나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렇게 감사했어요.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 때 올림픽공원에서 우리가 사진 찍을 약속이 있었어요. 행사 전이라 가지고 사진 찍을 일이 있었어.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집에서 꾸무작거리다가 출발한 게 12시야. 제가 집에서 올림픽공원 가서 한 1시간 걸렸어요. 집에서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죠? 하다 보니까 이거 하나 하고 또 나오다 보니까 또 엘리베이터 타고 다 내려왔는데 열쇠 놓고 올라가 다시 올라가고 이런 나서 급하게 가고 있는데 전화가 띠리링 왔어요. 12시 한 20분 정도 되니까. 약속 시간보다 한 20분 지났어요.
김종희 사장님이야. 사장님이 어디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출발했는데요.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열심히 오세요. 그리고 딱 끊으시는 거예요. 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늦은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라면 내 다운한테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 성격에. 내가 12시에 다 만나기로 했어. 둘이서 만나기로 한 게 아니고, 같이 함께 사진 찍어야 될 사람이 한 10명 정도 기다리고 있어. 근데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2시 20분에 전화를 했는데, 지금 출발했어요. 라고 해. 그러면, 제가 제 입에서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사장님 뭐라고요? 지금 출발했다고요? 사장님 더블 다이아몬드 맞아요? 그따위 정신으로 어떻게 다이아몬드 했어요? 제가 딱 이랬을 것 같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3%가 넣는 것도 아니고 더블 다이아몬드가. 근데 우리 부장님이 저한테 아 그러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딱 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막 비비면서 막 엑셀 비비면서 갔어요. 진짜. 너무 미안해가지고. 갔는데 어찌나 미안하고 감사한지 그렇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이상한 짓 가끔씩 하는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날은 못 찍었어. 그날은 뭐 경륜 토요일날 날짜를 잘못 잡아가지고 경륜이 있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찍었어요. 그 다음 주에 찍기로 했어. 근데 그 다음 주에 12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1시가 다 돼가는데 한 명이 안 와. 김종규 부장님. 김종희 사람이 안 오시는 거야. 무슨 일이 있으셨나 봐. 다른 분들이 왜 안 오시지? 왜 안 오시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 괜찮아요. 오시겠죠 뭐.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하고 나무라고 따지고 그게 사람을 뭉치는 게 아니에요. 서로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고 포용하고 배려할 때 사람들은 감동하고 시간은 더 걸릴지 몰라도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시간은 더 걸릴지 몰라도 그게 진정한 변화고 그게 마음에서 우러난 변화고 그게 사람을 뭉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리더십을 갖추자 그러고 우리가 시스템을 갖추자 그러고 팀워크를 갖추자 그러는 거는 사람을 뭉치게 하려고 갖추자 그러는 거지 사람을 흩고자 사람을 나누고자 우리가 리더십을 갖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보면요. 다운이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스폰서를 한마디 하겠는데 내가 시스템의 이름으로 한마디 하겠는데 내가 스폰서한테 배운 걸로서 내가 정의로서 한마디 하겠는데 그래서 그분들한테 막 나무라고 지적하고 막 그래요. 보면은 오늘 무슨 날인데 지금 뭐 하고 있었어? 왜 안 왔어 도대체? 정신 차리고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게 사학과 맞아 지금?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있어요. 다운들한테. 그분들은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한두 명 알려가지고 다운라인이 생겼을 때 이 퍼스널이 생겼을 때 이 퍼스널이 필이 낮을 때는요. 스폰서가 어떤 야단을 쳐도 달게 듣고 따라옵니다. 왜? 스폰서는 플래티늄이고 에메랄드고 다이아몬드고 나는 3%니까 따라와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스폰서가 해주는 그 아주 매정할 만큼 정확한 그 정의는요, 이분들한테 힘이 됩니다. 더블 다이아몬드 맞아요? 그때 정신을 어떻게 사업해요? 그런 말 해도요, 이분들은 별로 상처 안 받습니다. 처음에 막 3%에서 막 9% 가고 12% 가고 18% 가고 막 수입이 막 9만에서 15만원, 20만원 막 늘어갈 때는요, 스폰서가 지적해주는 게 고마워요. 근데 이분들이 플래티늄 되죠? 이분들이 에메랄드 되죠? 근데 모이기로 했을 때 내가 좀 늦었는데 스폰서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정신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딱 들으면요, 기분 확 나빠집니다. 내 다운이 항상 3%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언젠가 머리가 성장하는 리드가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 왜 수입을 많이 버는지 아세요? 제가 왜 크라운 앰버서더가 돼가지고 왜 큰 수입을 누리면서 파운더스 카운슬 멤버가 돼가지고 워싱턴에서 초대받아가 백악관 아니지 국회의사당에서 만찬을 하고 그런 대우를 받는지 아세요? 딱 하나의 이유는 딱 하나인데 뭘 하느냐면요, 고개를 한 거예요. 고개를 제가 고개를 다 하시죠, 그죠? 예. 미팅 오고 테이프 듣고 책 읽고 제품 바꿔 쓰고 그리고 쇼트 플랜 하는 거, 저 그거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한테 할 때 저도 한 사람 한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한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 반복. 저는 반복했는데 남들은 2명 하다가 2명, 3명, 4명 키워가다가 이거 무너지고 없어지고 마음상이가 사라질 때 제 그룹에는 그만두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저는 하나도 손실이 없이 착착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독립해 나가니까 제핀이 다이아몬드,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크라운에서 간 거예요.
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 나와서 정학수 강의할 때는 되게 이렇게 강하게 강의하잖아요. 그죠? 목소리 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다원들한테 막 쥐패고 막, 시스템 이름으로 막 난도질하고 막 이런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 잘못 오용하지 마세요. 그 이름으로 남발하지 마시라고. 정말 다원들 아끼고요, 사랑하시고 실수할 때, 이분들이 잘못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사랑의 크기가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말로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말로 사랑하는 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사랑 누가 못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사랑할 만할 때 사랑하는 거 그거 누가 못해요?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하지 못할 때,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닐 때 사랑하는 게 위선이라고요? 그게 거짓이라고요?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돌멩이를 던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던질 만한 놈이니까 쳐 죽이라 그랬습니까? 돌멩이를 맞을 만한 사람이니까 네 스스로를 돌아보라 그런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냐고. 너는 과연 돌을 던질 자격이 있느냐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목소리 조용조용하게 사랑하세요.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럼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이해가 안 되고 마음의 포용이 안 되고 정말 용납이 안 될 때 정말 미움 속에서 막 미운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저 부장은 와가지고 왜 저런 이야기를 할까? 그런 마음이 들 때 이해해야지. 분명히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할 때는 저런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오늘 늦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렇게 상대방 입장에 있어가지고 생각하고 또 한 번 생각하는 게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 사람을 화합하고요. 인류를 뭉치게 하고 평화의 세계로 가게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흥분하냐고요? 너무나도 큰 노력을 내놓고 망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저 같은 사람은 저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 땅에는. 저보다 훨씬 열정도 강하고 노력도 열심히 하고 정말 밤낮으로 뛰어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그분들이 크라운 엠버서더가 안 되시더라고. 왜? 그 원리를 몰라가지고. 뭐가 진정 사랑인지 몰라가지고. 상황이 좋을 때, 내가 웃을만 할 때 웃는 건요, 누구나 웃는 거라 그랬어요. 수입이 늘어나고, 볼륨이 커지고, 사람이 늘어날 때. 그때 웃음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진짜 리더는요, 수입이 줄어들고, 사람이 줄어들고, 내 곁을 떠날 때, 이때 웃는 사람이 진짜 웃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장하다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까? 천만의 말씀. 세상은요, 반드시 다시 올라가는 기복의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항상 이게 반복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려갈 때 웃는 사람이 진짜 최후의 성장, 그 다음에 성장을 다 차지한다고 그랬어요. 멀리 내다보세요, 멀리.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적하지 마시고, 그 스폰서 한번 실수할 때, 다운라인 한번 실수할 때, 그 실수를 마음에 담지 마시고, 정말 큰 그릇으로 포용하세요. 그래, 이유가 있었겠지. 그러시면요, 저는 이 암이하면서 LOS 간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스폰서가 밉니, 곱니, 저는 이해 잘 못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내가요, 자영사학과만 되면은, 다 풀려나요. 내가 이사 왜 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삶을 위해서, 내 꿈을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내 노후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안정된 수입, 성장하는 수입, 영원히 나오는 수입, 상속할 수 있는 수입. 그런 수입을 원해서 이사를 했는데, 오늘 당장 미팅이 늦게 나오고, 약속 어기고, 문제를 만드는 그 문제가 뭐 그래 문제냐고요. 5년 지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실적이 좀 크게 올라간다고 해서 크게 기뻐할 일도 아니고요. 실적이 떨어진다고 해서 크게 슬퍼할 일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김종기 부장님 보세요. 제 스폰서. 제가 먼저 다이아몬드가 되고, 다온이 먼저 수석이 되고, 다온이 먼저 더블이 됐어요.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린 A가 여러분보다 먼저 플래티늄이 됐어. 여러분보다 먼저 에메랄드가 됐어. 어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한 사람 딱 정해가지고.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다이아몬드가 됐어.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음 편합니까? 진짜 리더세요. 반드시 크라운 엠버서더 되십니다. 방금 얘라고 하신 분. 근데 저 말 쉽게 안 나와요. 저도 알아요. 저는 그런 추월을 당해본 경험은 없어요.
항상 제가 제일 먼저 앞서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 중에 사람은요, 제 앞에서 한 번도 그런 서운한 내색 안 하셨어요. 한 번도. 항상 저보고 다이아몬드 했을 때 사장님 수석 가세요. 크라운 엠버서가 됐을 때 사장님 누군가는 트리플 크라운 엠버서 가야 됩니다. 누군가는 꼭 가야 됩니다. 사장님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나보다 더 큰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그게 정말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복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복. 제가 지금 수입이 늘어나가지고 BMW 타고 오토바이를 2대, 3대 갖고 있으니까 복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랑이 뭔가를 직접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제 눈으로 확인시키는 그런 사람이 제 앞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제가 갖고 있는 인간의 성품이나 정학수의 인간 됨됨이 이런 강의 못합니다. 저는 이런 강의 할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저는요, 정말 편협하고 옹졸하고, 정말 아버지의 그 40대 인생과 삶과 타협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짜증나가지고, 왜 저렇게 사실까? 정말 속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부모 밑에 자라면서 꿈도 없었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장님 만나가지고, 정말 인생이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정말 사랑이 뭔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도 말로만 제가 중간에서 빠지고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요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도 많이 노력합니다. 정말 제 성격에. 저는 12년 지났는데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릇이 속이 좁았는지 이해가시겠죠. 예. 생긴 거 보세요. 얼마나 날카롭게 생겼어요. 제가 눈 딱 하면요, 막 야비하게 보이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그 표정 안 지으려고요. 제가 항상 웃고 다니는 거예요. 예. 아까 뭐 파한대 소라고? 파 하면 파 보라서 받는다고. 너무너무 맞는 말이에요. 너무너무 맞는 말. 제가 놀고 있는 것 같죠. 강의 다 들어요, 저도. 예. 이게 리더의 기본적인 자세거든. 다운들한테 강의시켜놓고 지는 놀고 그러면서 잘해라고 하면요, 잘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다운들 OM 들여다 보내놓고 자기는 바깥에 앉아가지고 손톱 따듬고 있고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가겠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스폰서 자세는 먼저 솔선수범 하는 겁니다. 예. 이 아미의 리더십은 입으로 하는 리더십이 아니고 정말 몸으로 실천하는 리더십. 여러분들이 그런 스폰서 자세를 꼭 가지시기 바라고, 네 번째 자세는요, 팀워크입니다. 팀원으로서의 자세. 정말 중요하죠. 팀. 이 아미에 함께 가면요, 너무너무 쉽게 갑니다. 성공으로. 근데 혼자서 가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팀워크를 만드는 방법이 제가 드린 부분이에요. 예. 팀워크는 뭐냐면 개인의 노력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노력, 누구나 다 하지만요, 성공하고 못하고는 팀워크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어요, 실제로. 팀워크는 한마디로 말하면 색깔 맞추기. 그게 뭐냐면, 스폰서가 아메가 빨강색이야! 그러면요, 그냥 여러분들 빨강색이라 그러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아메는 빨강색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아메, 일본 아메, 다 다릅니다. 한국 아메 빨강색이면 일본 아메 파란색이고요, 미국 아메 노란색입니다. 다 달라요, 하는 게. 다 시스템이 조금 달라요, 색깔이. 근데 내가 속해 있는 스폰서가 빨강색이라 그러면요, 내가 빨강색이라 그러는 게 나아요. 내가 미국 갔다 보니까 미국 하면 노란색이던데? 그러면요, 그 밑에 사람이, 일본을 보니까 파란색이던데? 그러면 처음 들어온 사람은 보면 뭐라 그래요? 아멘 무슨 색깔이에요? 네, 똥색.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누구는 이게 맞다고, 누구는 저게 맞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LOS가 잘 된 그룹은요, 색깔이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빨간색. 너무 쉽게 따라하는 거예요. 색깔을 맞추고요. 그리고 스폰서 따라서 돌아가는 게 LOS, 팀워크입니다. 스폰서 따라서 돌아갑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히 내가 보기에는 이 길로 가는 것이 서울로 빨리 가는 길이야. 내가 보기에는. 내가 판단하니까. 분명히 이 길로 가야 돼. 근데 스폰서는 이 길로 가고 있어. 여러분들, 스폰서한테 먼저 말씀드리세요. 이 길이 빠른 것 같습니다. 스폰서가 무슨 이유가 있어가 이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이 길로 따라가세요. 왜? 스폰서가 이 길로 안 간다고 여러분들이 이 길로 가죠. 그죠? 여러분들 일로 가죠. 그럼요, 이 다원은 일로 가요. 여러분이 보여준 게 스폰서하고 다른 길을 가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각자의 길을 갑니다. 각자의 길을. 그래서 결국 분산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스폰서가 서울을 가는데 스폰서가 이 길 놔두고 좀 돌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똑바로 가버리면요, 다 중간에 다 흩어지기 때문에 같이 좀 돌아가시면 돼요. 결국은 성공은 다 도달합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한번 말씀드릴까요? 신뢰를. 김용희 사장님이 시스템에 대해서 강조하세요. 시스템.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왜 덱스터 예가를 그렇게 강조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덱스터 예가 미국 있잖아요. 미국에 있는 덱스터 예가 왜 자꾸 이야기하세요? 사장님이 덱스터 예가 하세요.
내가 그냥 사장님을 데스트 해가라 모실게. 제가 그랬어요. 그게 아니래. 왜 41년 동안 저렇게 꾸준히 계속 성장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된대요. 제가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될 때까지 이해를 못했어요. 정말 시스템이 뭔지 몰랐어요. LOS가 뭔지 몰랐어요. 너무너무 쉬워집니다. 그리고 쭉 말씀드린 건데 스폰서 애호하시고 다운 사랑하시고 형제 사랑하시고 그리고요 팀워크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금전 관계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생겨나면요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이 스폰서 다운끼리 돈을 빌려준다든지 해가지고 채권 채무자가 되면요 굉장히 사업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다운이 사장님이 이번 달에 형편이 안 좋아서 한 200만 원 꿔주세요. 그럼 사업 열심히 할게요. 여러분 절대 여러분 꿔주시면 안 돼요. 은행을 소개시켜주는 게 낫지 꿔주시면요 제가 경험해봤거든요. 꿔주니까요 이 사람이 꼴 때는 아쉬워서 꿨는데 금방 못 갚죠. 미팅이 안 나와요. 왜? 스폰서는 안 보이고 채권자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돈 갚을 일 생각하니까 미팅 가기 싫은 거야. 안 그래도 핑계 찾는 게 미팅인데 돈을 꿔주는 순간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제가 그 다음에 누가 퍼스널이 꿔달라 그래가지고 그냥 줄게 그러고 줬어요. 네가 다이아몬드 되면 갚든지 말든지 그러고 제가 줬어요. 근데 그분이 100만 원만 딱 갖고요. 그 100만 원 때문에 사라졌어요. 실제로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 같은 것도요. 꼭 여러분들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스폰서한테 자료를 돈 주고 산 거를 다운들한테 공짜로 나눠주죠. 이 다운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형편이 좋으니까 공짜로 나눠줘도 돼요. 근데 이 사람은 공짜로 받아가 하나 받아가 공짜로 10개로 나눠줘야 돼요. 다운 죽이는 거죠. 당장 눈앞에는 그 사람한테 선심을 베푼 것 같지만 시스템상으로 보면요. 그게 복제가 되면 다운한테 공짜로 주는 걸 복제시키면 어때요? 이 사람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전관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치페이 같은 거 하시라는 식당 가시면은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애프터 미팅을 딱 끝나고 기존에 사업하던 사람 9사람 오늘 처음 온 사람 1사람 이렇게 애프터 미팅을 하고 식당에 갔어. 그 밥 먹을 때는요. 이 9명은 다 더치페이를 하시고요. 이 1명 돈은 이 사람을 모시고 온 사람이 대신 내세요. 처음부터 이 사람 앉혀놓고 야 더치페이야 이러면요 그게 아무리 사업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옳은 거라도 처음 온 사람은요 아이씨 뭐야 지가 오라 그래가지고 미팅 들어러 왔는데 나보고 밥값 내라고? 이러면서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사업 때려쳐 버립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더치페이가 기본이에요. 더치페이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내가 속개하고 다 쌌어요. 그러면 우리가 맨날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죠? 뭐 교대로 돌아가면서 근데 그 다음날 만났는데 인원이 바뀌었어. 어제는 내가 쌌는데 아이씨 오늘 왜 네가 안 쏘냐? 열받는 거야. 에이씨 뭐 이런 인간들이 있어. 그러고 때려치우는 거야. 스폰서가 또 돈을 다 내줬어. 스폰서가 돈이 많으니까 다운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다운들 밥값을 다 다시 내줬어. 이거 다운 다 죽이는 거예요. 왜? 나는 형편이 있으니까 좋으니까 나는 핀이 다이아몬드니까 다 내줬는데 내 그룹 SP는 자기 다운들하고 미팅하고 밥값을 내가 다 내야 돼. SP 되기 전에 밥값 때문에 망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반드시 더치페이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치페이가 아무리 옳아도 이해 못하는 사람한테 적용시켜서는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금전관계 이해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투자 개념을 정립하셔야 돼요. 투자 개념.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 지갑에서 돈을 꺼내는데 이 돈이 오늘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5년, 10년 후를 위해서 쓰여지는지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오늘 저 밖에 테이프 책 많죠, 그죠? 저 테이프나 책을 살라 그러니까 돈이 아깝죠? 근데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을 때 돈 아까워요? 안 아깝죠? 근데 어느 게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죠? 예. 그래서 지갑에서 돈을 꺼낼 때는요, 당장 내 입맛을 돋구는지 아니면 내 미래를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잘 생각하고 돈을 쓰세요. 핀이 올라가면서 무조건 앞으로 수입이 나올 건데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그 상황 맞춰가지고 정말 알뜰하게 사셔야 돼요. 가불 인생을 안 사셔야 됩니다. 그 지나친 선심은 건물입니다. 예. 그래서 다운에게 부담 주는 일은 하지 마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이 솔선수범하시는 먼저 더치페이를 솔선수범하시는 그런 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고 자 최대한 성공을 축하해드리고 축하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